네, 안녕하세요. 철영입니다. 자, 오랜만에 책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 정말 딱 맞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소음과 투자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지금 현재 40년 넘게 월가에서 현역으로 활동 중인 레전드 투자자 중 한 명이죠. 리처드 번스타인이 쓴 책인데요. 자, 어쩌면 이 제목과 딱 맞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은 투자를 하면서 하루에 뉴스를 몇 번이나 보시나요? 제가 안 그래도 바로 며칠 전에 비슷한 영상을 하나 올린 게 있죠. 요것만 끊어도 투자 실적이 좋아진다 라고 하는 영상이었는데, 그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우리가 매일같이 어떻게 보면 중독돼서 보는 이 뉴스들만 끊어도 투자 실적이 훨씬 좋아진다는 얘기를 그 영상에서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사실입니다.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늘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정보에서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항상 시달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마치 중독이라도 된 것처럼 끊임없이 뉴스 사이트들을 들어가면서 오늘은 또 어떤 뉴스가 터지지 않았나,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어떤 중요한 뉴스가 나오지 않았나 하고 정말 맨날 살피게 되죠. 그래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입수할수록 투자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많은 정보가 투자를 망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현대는 정보 과잉 시대입니다. 정말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개, 아니 수천 개의 뉴스가 쏟아지죠. 그런데 그 뉴스들이 정말 다 중요한 뉴스들일까요? 대부분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아무 의미 없는 뉴스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많은 정보들 속에서 정말로 필요한, 진짜 중요한 그런 뉴스들만 딱 뽑아서 흡수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들 속에서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는 능력이 현대 투자자들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원래 무엇이든지 너무 많으면은 모자란 것만도 못합니다. 예를 들어 방 안에 물건이 엄청나게 많이 너저분해져 있으면 그 안에서 내가 정말 필요한 거를 딱 찾아내기가 오히려 더 힘들죠. 마찬가지로 이 사진 앱에 온갖 사진들이 다 들어가 있으면은 정말로 내가 원하는 소중한 사진들은 그 안에 다른 불필요한 사진들에게 묻힙니다. 그냥 인터넷 보다가도 요거 보관해야겠다 하면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스샷 찍어서 보관하죠. 나중에 보면은 그런 사진들 뿐이어서 친구랑 찍었던 소중한 사진을 찾아보려고 해도 한참 올려야 돼요. 아무리 올려도 나오질 않아. 불필요한 게 너무 많아지면 정말 중요한 본질적인 것들이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자인 리처드 번스타인은 소음이 오히려 투자를 위태롭게 만든다고 주장을 합니다. 온갖 뉴스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런 불필요한 뉴스들이 투자자들의 멘탈을 오히려 롤러코스터 타게 만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옛날 투자 거장들의 책들을 보다 보면 꼭 이런 얘기가 있죠. 주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증권거래소를 가야만 했다. 아니면은 증권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주가를 물어보고 얼마가 오면은 매수를 해라. 또 얼마가 오면 매도를 해라. 이런 주문을 넣었다는 얘기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처럼 우리가 그냥 핸드폰 하나 딱 켜서 1초 만에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지금 시대에 보면은 정말 너무나 아날로그적인 얘기긴 한데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게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훨씬 더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가를 확인하려면 일일이 증권거래소까지 가야 돼. 그러면 평소에 주가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살겠죠? 매수 매도를 하려면 증권 중개인에게 전화 걸어서 얼마에 매수해 주세요 하고 일일이 지시를 해야 돼. 그러면 그렇게 쉽사리 주식을 사거나 팔지도 않게 되겠죠. 그리고 주식 정보를 보려면 이 전화번호 같은 이런 두꺼운 연관 같은 걸 보고 거기 적힌 주식 정보를 하나하나 이렇게 밑줄 그으면서 봐야 돼. 그러면 오히려 불필요한 정보들은 다 거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정보 과잉 시대가 투자자들에게 더 나은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쉽게 사고 팔게 만들고 그 뉴스 하나하나에 멘탈이 롤러코스터 타게 만들면서 오히려 안 좋게 됐다는 얘기를 저자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여기서 이 소음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노이즈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부터 정의를 내려야죠. 물론 여기에는 많은 정의가 있지만 저자는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내용만 많고 본질은, 핵심은 없는 정보를 노이즈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만 있고 핵심은 없는
가장 대표적인 정보가 우리가 흔히 속보라고 하는 뉴스들. 이런 뉴스들이 대부분 노이즈입니다. 뉴스 이렇게 보다 보면 이 속보는 요 괄호까지 딱 돼가지고 속보 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것처럼 보통 사진도 되게 자극적인 거 쓰죠. 그래서 지금 안 보면 정말 큰일 나는 정보일 것처럼 막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한번 눌러보세요. 내용 어때요? 대부분 뭐 중국에서 어디서 수천 명이 시위를 했다. 시진핑 타도를 외쳤다. 어느 회사에 어떤 제품이 갑자기 판매가 떨어졌다. 근데 보면은 그동안 계속 좋다가 한 달 잠깐 떨어진 거야. 이런 속보라고 하는 내용들은 대부분 이 적시성, 그러니까 시의적절하게 빠르게 뉴스를 내보내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첫째로 사실 확인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기사에 인사이트는 전혀 없고 그냥 내용 전달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조차도 빠르게 뉴스를 내보내려다 보니 충실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속보라는 뉴스들은 나중에 돌아보면은 대부분 아무 의미도 없었던 뉴스들이 99.9%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노이즈란 거죠. 투자의 전설 중에 한 명인 피터 린치가 했던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죠. 어디선가 하늘이 무너진다는 뉴스가 나오면 노이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데 그거조차 노이즈란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조차 노이즈라면 주식시장에 노이즈가 아닌 뉴스가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99.9%는 노이즈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그게 그냥 노이즈면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이 노이즈가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조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사서는 안 되는 주식을 사게 만들거나 아니면 팔아서는 안 되는 주식을 팔게 만드는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불필요한 거래를 하게 만드는 것이 이 노이즈의 가장 큰 문제라고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인기 있는 주식들, 뭐 애플, 구글, 테슬라, 아마존 이런 주식들 보시면요, 하루에도 뭐 적게는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백 개까지 뉴스가 쏟아집니다. 근데 한번 그 뉴스들을 나중에 점검을 해보세요. 그 중에서 정말 의미가 있었던 뉴스가 몇 개나 있었나? 수백 개 중에 한두 개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그 뉴스를 썼던 기자들은 자신이 쓴 기사가 선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기사 제목을 엄청나게 자극적이게 쓰죠. 정말 중요한 뉴스인 것처럼 씁니다. 그리고 사진도 엄청 자극적인 거 딱 받아놓죠. 뭐 일론 머스크가 트윗을 했다 이러면 또 뭐 일론 머스크 이러고 있는 사진 있잖아요. 그런 거 박아놓고 마치 엄청나게 중요한 정보인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그거는 제가 하고 있는 이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철이 형한테 낚여서 별 쓸데없는 영상 봤다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뉴스가 다 자기는 엄청나게 중요한 뉴스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그런 뉴스들을 보고 불필요하게 겁을 먹는 거죠. 테슬라 중국 판매량 반토막. 어떻게. 근데 뉴스에는 안 나오는 게 있죠. 원래 매분기 첫 번째 달은 중국 내 판매보다 수출을 더 중시하는데, 그래서 원래 전달보다 중국 판매가 반토막 또는 3분의 1 토막 나는 게 정상인데, 그런 얘기는 싹 빼고 그냥 중국 판매량 반토막 이렇게 적어놓죠. 그럼 잘 모르는 투자자는 그걸 보고 엄청나게 겁먹고 팔지 않아야 할 타이밍에 팔아버리죠. 이게 뉴스에 의해서, 노이즈에 의해서 잘못된 선택을 조종당하는 대표적인 경우죠. 또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고 엄청 좋은 것처럼 써서 사지 않아야 될 타이밍에 가자 하면서 사게 만들고, 바로 이런 점이 노이즈가 개미 투자자들에게 독이 되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러한 소음, 노이즈에서 어떻게 해방되는가, 어떻게 이거를 극복하는가 하는 점이죠. 저자는 우선 강조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노이즈와 장기 투자는 원래부터 상성이 굉장히 안 좋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장기 투자를 하려면 우리가 오랜 시간 그 자산의 기본적인 펀더멘털을 모니터링 하면서 투자를 해야죠. 근데 이 노이즈란 것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다 오늘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엄청 큰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조장을 하죠. 그러면 그런 뉴스들에 장기간 노출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감정이 동요가 됩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거래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장기 투자의 성향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경우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책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데요. 그게 뭐냐? 바로 1년에 딱
두 번만 재평가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애플, 구글, 테슬라 이렇게 세 개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평상시에는 뭔 뉴스가 나오던 그 뉴스를 보건 안 보건과 상관없이 일절 건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1년에 딱 두 번만 이 주식들을 재평가, 모니터링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래서 7월에 2분기 실적 발표가 끝나면 한번 전체적으로 재평가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1월에 4분기 실적 발표가 끝나면 또 한번 전반적으로 재평가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한 항목에 따라서 모니터링을 한 결과에 따라서 펀더멘털이 바뀌었다 하면 그때 리밸런싱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상시에는 어떠한 뉴스가 나오더라도 나는 건들지 않겠다라는 원칙을 세우고 1년에 딱 두 번만 리밸런싱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원칙을 세우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 원칙을 지키는 게 어렵죠. 나는 오늘부터 야식을 끊을 거야 하면 야식이 더 먹고 싶죠. 나는 오늘부터 거래를 끊을 거야 그러면 더 거래가 하고 싶죠. 나는 오늘부터 뉴스를 보지 않을 거야 그러면 더 보고 싶죠. 그러니까 1년에 두 번만 하기로 정하더라도 막상 엄청 큰일인 것 같은 뉴스가 나오면 과연 그 원칙을 지킬 수 있느냐 하는 점이죠.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요 책이 가르쳐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신이 오랜 시간 투자를 경험을 하고 또 공부를 하고 또 나만의 성찰을 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숙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투자는 이론이 아니고 실기다. 우리가 책만 본다고 결코 잘할 수 없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저자가 얘기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시간의 지평을 길게 잡아라. 그러니까 제가 맨날 하는 얘기죠. 투자의 타임라인을 길게 가져가라. 돋보기로 보지 말고 확대경으로 보지 말고 멀리 떨어져서 관망하듯이 바라봐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월드컵에서 일본이 아르헨티나를 이겼죠. 근데 일본이 아르헨티나를 이길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하지만 단 한 번의 시합은 잘하는 팀과 못하는 팀이 하더라도 누가 이길지 100%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르헨티나와 일본이 100번을 시합해서 51번을 이기는 쪽이 승리한다면 그러면 그런 시합은 100번을 하더라도 아르헨티나가 전부 이기겠죠. 투자도 완전히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제 아무리 좋은 주식의 주가라도 단기적으로 오르고 내리는 거는 거의 5대5입니다. 그러니까 동전 던지기예요. 앞면 나오냐 뒷면 나오냐입니다. 실제로 모든 주식을 다 합쳐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1개월간의 손실 가능성은 4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제 아무리 우상향 해왔다고 하더라도 1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으로 보면은 거의 동전 던지기에 가까운 40%의 확률로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반면 이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면, 그러니까 시간 지평을 아주 길게 잡으면 S&P, 가치주, 성장주, 소형주, 글로벌주 어떠한 카테고리의 주식이든 상관없이 손실 확률은 제로였습니다. 물론 이거는 어떤 개별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섹터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딱 한 시합에서는 아르헨티나를 이길 수 있지만 100시합을 한다면 반드시 지겠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제 아무리 좋은 주식의 가격이라도 단기적으로는 오르고 내릴 확률은 그냥 동전 던지기다. 그러니까 동전 던지기 하지 말고 100% 확률의 베팅을 하라. 그것은 뭐냐? 시간의 지평을 최대한 길게 잡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 책의 저자는요, 주식시장의 소음을 일기예보에 빗대어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앞으로 3일 후에 비가 올지 안 올지, 요거는 일기예보를 봐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를 우리 모두 잘 알죠. 일기예보에서 비 온다고 해놓고 안 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냥 맨날 맑다고 하는 게 일기예보보다 오히려 적중률이 높다. 그러니까 일기예보에 며칠 후에 비 온다 안 온다는 그냥 동전 던져서 앞면 나온다 뒷면 나온다랑 똑같습니다. 주식이 단기적으로 오르고 내릴 확률이 50%인 거랑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지만 내년 8월에 평균 기온이 20도 이상일 것이다 라고 하면 그거는 맞출 확률이 100%겠죠. 투자도
이것과 완전히 마찬가지입니다. 화폐 가치는 늘 하락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오르고 내릴지 알 수 없어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좋은 자산의 가격은 100% 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의 지평을 최대한 길게 가지고 매일매일 나오는 이런 소음들에 신경 쓰지 말고 올바른 장기 투자자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임한다면 반드시 좋은 투자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이상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소음과 투자였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정말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명언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투자를 하는 분들에게 되게 바이블적인 책으로 한 번쯤 볼만한 책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